안녕하세요, 러브썸 니팅입니다. 오늘은 썬위브 토트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름철 데일리부터 여행까지 들고 다닐 수 있는 토트백이에요. 가벼운 무게감과 적당한 수납력으로 여름철 내내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은 토트백이고요. 가방의 전체적인 무늬 느낌은 두 가지 기법을 번갈아서 표현해주면서 여름철 라탄 가방의 느낌을 물씬 풍기게 해주는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러브썸 니팅 자체 제작 포인트 라벨을 달아줬고, 가방 끈은 이렇게 도톰하게 표현해서 완성을 해줬고요. 가방의 전체적인 기법 난이도는 가방 바닥부터 옆면까지 어렵지 않은 난이도이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천천히 꾸준히 따라오신다면 완성하실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물론 모든 뜨개는 개개인의 느끼는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난이도는 참고만 해주시고, 이 사용한 실은 라피아 실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종이실이나 라피아 실 소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떠보신 분들은 쉽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료 소개를 해드리면 패키지 구성은 썸머 라피아 실 총 4볼 구성의 러브썸 니팅 자체 제작 라벨인 러브썸 펜던트 라벨 1개가 기본 패키지 구성이고요. 썬위브백 사이즈에 맞는 가로형 이너 파우치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별도 옵션으로 만들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만 추가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도구는 모사용 8호 5.0mm 코바늘 준비해 주셔야 되고, 마커링, 돗바늘, 가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시면 왼쪽이 기본 사이즈 썬위브백, 오른쪽이 사이즈업 해서 뜬 썬위브백이에요. 오른쪽처럼 사이즈업 해서 뜨실 분들은 실을 한 볼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썬위브 토트백 가이드 영상과 도안은 기본 사이즈 기준으로 다 설명되어 있고, 사이즈업에 대한 내용은 도안 안에 추가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린 정도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실 소유량은 제 손땀 기준으로 5에서 10g 정도로 소량의 실이 남았고요. 썬위브백에 들어가는 무늬 특성상 장력에 따라 실 소유량이 많이 차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늬 뜰 때 주의점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실이 부족할 것 같으신 분들을 위해 추가 실 구매 없이 가방 끈을 만들 때 실 양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가방 끈은 3가지 굵기별로 뜨는 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방의 전체적인 사이즈는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그럼 썬위브 토트백 가이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가이드 영상 만들면서 제작할 샘플은 131번 말린 장미 색상으로 떠볼 거고요. 그리고 두 볼을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각각 두 볼에서 한 겹씩 뽑아서 총 2겹을 한 번에 잡고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바늘 모사용 8호 5mm 코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저희는 가방 바닥단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가방 바닥단은 평면뜨기로 진행을 한 다음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한번 떠주고 가방 바디단으로 올라갈 겁니다. 먼저 가방 바닥단 기초코 사슬 6코를 떠줄 거예요. 매드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슬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코 떠주시면 되고, 지금 떠준 이 기초 사슬코는 가방 바닥에 폭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가방 바닥단에 이 폭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폭을 넓히실 분들은 기초 코스를
추가적으로 조절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 사이즈를 기초 사슬코 6코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사슬코 6코 뜨고 추가로 기둥코 하나 더 떠줄게요. 기둥 사슬코까지 해서 총 사슬코가 7개 떠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편물을 뒤집으면 보이는 코산 있죠? 맨 위에 코산은 기둥코의 코산이니까 제외하고 그 아래에 있는 코산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로 떠줄 겁니다. 코산에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시고요. 그대로 실 걸어서 2가닥 한 번에 통과. 그리고 초보분들은 첫 코 표시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코산마다 짧은뜨기 각각 한 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첫 코 떠줬으니까 다음 코산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코 짧은뜨기 떠주고 그 다음 세 번째 코산 넘어가서 짧은뜨기 네 번째 코 코산으로 가서 짧은뜨기 그리고 다섯 번째 코 코산에 짧은뜨기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코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평면뜨기로 쭉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사슬코 하나로 기둥코 올려주시고 그 상태로 편물을 뒤집어 주세요. 기둥코 올려주셨으면 그대로 첫 코부터 해서 다시 그대로 코 머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씩 쭉 떠줍니다. 한 코에 짧은뜨기 한 코씩 지금 떠주는 거예요. 이 마커링 있는 데가 마지막 코가 되겠죠. 그래서 2단도 맞게 떠주셨으면 짧은뜨기 6코가 완성이 되셨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 여기서 다시 다음 단을 떠주기 위해서 사슬코 하나로 기둥코 올려주시고 다시 편물을 뒤집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쭉 반복해서 가방 바닥단을 떠줄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짧은뜨기를 계속 반복해서 떠주면 되기 때문에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 한 단에 총 짧은뜨기 6코씩 해서 쭉 떠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2단까지 떠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3단을 뜰 차례죠. 여기서 첫 코에 넣어서 또 짧은뜨기 뜨고 막걸리 끼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가방 바닥단은 평면뜨기로 30단을 쭉 완성해서 와주시면 됩니다. 3단 마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첫 코 떠져 있는 상태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세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쭉 한 코에 하나씩 떠주셨으면 사슬 한 코로 기둥코 올려주시고 편물 돌려서 그대로 또 4단 진행해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30단까지 쭉 완성해서 와주시면 되고요. 30단까지 다 뜨신 다음에는 실 자르거나 하시면 안 되고 그 뒤로 테두리를 쭉 이어서 떠줘야 되기 때문에 30단까지 완성한 채로 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라피아 실을 저희가 뜨고 있는데 라피아 실은 특성상 이렇게 좀 접혀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실들이
원래 이렇게 피면 되게 넓은 면을 가지고 있게 만들어진 실인데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접혀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대부분 접혀서 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대로 뜨셔도 무방하고 이렇게 라피아 실을 좀 옆으로 쭉 펴가면서 이렇게 이 상태로 실을 핀 상태로 뜨시면 좀 더 이 무늬가 통통하고 예쁘게 표현이 돼요. 근데 어차피 바닥단, 짧은뜨기단이나 이런 데는 크게 영향이 없고 이 옆면 무늬뜨기를 할 때 특히 이 지금 1단에서 보이는 무늬뜨기 그리고 2단에서 보이는 무늬뜨기 2단에서 보이는 무늬뜨기가 헤링본 스티치를 떠서 표현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 헤링본 스티치는 이 실을 좀 펴서 뜨시는 게 훨씬 예쁘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실을 계속 펴가면서 뜨기에는 요거를 다 일일이 펴가면서 뜨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타협을 본 게 이 짝수단에서 표현하는 하프 헤링본 스티치에서만 실을 펴서 표현을 해줬어요. 이 헤링본 스티치에서는 실을 펴서 뜨는 게 훨씬 예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짝수단 스티치에서만 실을 좀 펴가면서 떠줬고 이 홀수단에서 뜨는 무늬뜨기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타협을 해서 홀수단에선 그냥 피지 않고 편하게 떠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뜨시는 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판단해서 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피아 실을 펴가면서 뜨는 게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뜨셔도 괜찮아요. 그냥 뜨셔도 충분히 예쁘게 나오니까 걱정 안 하고 뜨셔도 되고 그래서 무늬 뜨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가방 바닥 30단까지 다 진행을 해 왔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보시면 편물이 살짝 이렇게 꼬일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부터 떠줄 테두리 단을 한번 쭉 둘러주면 거의 대부분 펴지거든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도 나는 한번 피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팀 다리미로 한번 쭉 펴주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스팀 다리미로 가방을 한 번씩 펴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좀 더 완성도 높게 만들어지시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지금 스팀 다리미로 따로 피지 않고 여기서 바로 테두리 단을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방 바닥 30단까지 진행했을 때 길이를 좀 측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가로 길이를 쟀을 때는 24cm가 살짝 안 나오게 23.8cm 정도로 측정이 되고요. 그리고 폭은 4.5cm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지금 제가 뜬 편물 사이즈보다 좀 많이 크게 나오신 분들은 나중에 가방 끈을 뜨실 때 실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방 끈 부분에서 조금 굵기를 얇게 해서 실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원작과 똑같은 굵기의 가방 끈으로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시 풀고 사용 7호나 7.5호로 코바늘 호수를 좀 낮춰서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가방 바닥 테두리를 진행을 해 볼게요. 그대로 이 상태에서 실 걸려 있는 상태에서 사슬코 한 코를 떠주시고 지금 떠준 사슬코는 테두리 단을 떠주는 기둥코예요. 기둥 사슬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기둥코 뜨기 전에 가방 바닥단에서 마지막에 떠줬던 이 코 있죠? 여기에 저희는 지금 먼저 한 코를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좀 전에 떠줬던 그 가방 바닥 마지막 코 공간에 이렇게 코를 감싸서 짧은뜨기를 한 코 떠주세요. 그리고 지금 떠준 테두리 단 첫 번째 코에 마커링 끼워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단마다 짧은뜨기를 한 코씩 쭉 떠가면서 테두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 좀 전에 떠준 이 공간에는 쭉 테두리를 삥 둘러서 온 다음에 마지막에 이 같은 공간에 위쪽 방향으로 짧은뜨기를 2코 더 떠서 완성을 해줄 거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코를 뜰 자리는 보시면 지금 여기에 첫 코 떠줬죠? 그 다음은 여기 이렇게 뽕뽕뽕 실 가닥이 보이는 이 공간에 이렇게 찔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 코는 또 여기 이렇게 단마다 구멍이 살짝씩 보이는 이 위치에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첫 코 떠줬으니까 두 번째 코, 그리고 세 번째 코, 네 번째 코, 다섯 번째 코, 여섯 번째 코. 단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코씩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코에 좀 전에 알려드린 그 코 위치에 이렇게 바늘을 쑥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 그리고 또 다음 코 위치에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쭉 단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쪽 테두리 면을 따라서 단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 쭉 떠주시면 되고요. 쭉 떠 내려가다가 여기 마지막 아래쪽으로 보이는 V코 있죠? 이 V코 머리코 위치 말고 그 아래쪽에 여기 이쪽 코의 위치 여기까지 쭉 짧은뜨기 한 코씩 쭉 떠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맞게 떠주시면 지금 마커링 표시해 놓은 이 짧은뜨기 코부터 해서 총 30코의 테두리 코가 떠질 거예요. 쭉 여기까지 짧은뜨기 한 단에 한 코씩 쭉 떠서 와주세요. 자, 이렇게 저는 이제 마지막 코 위치고요. 마지막 코, 제가 말한 마지막 코에 이렇게 넣어서 떠주시면 이게 이제 30번째 짧은뜨기 코예요. 여기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내려가는 이쪽으로 돌려서 여기 이 코부터 또 쭉 떠줄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V코 있죠? V코마다 코를 잡아서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V코에는 저희가 짧은뜨기를 총 이 모서리 부분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3코가 들어갈 거예요. 짧은뜨기가 총 3코 떠질 겁니다. 먼저 이쪽 뜨고 있던 방향대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 떠주고, 그 다음 같은 코에 들어가서 한 코, 그리고 같은 코에 한 번 더 들어가서 방향을 살짝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서 총 3코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 3코 떠주셨으면 이제 다음 코로 넘어가서 또 V코 그대로 잡아서 짧은뜨기 한 코, 여기 나머지는 짧은뜨기 한 코씩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마지막 V코 있죠? 이 마지막 V코에서만 또 짧은뜨기를 3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모서리 3코 떠준 거 첫 코부터 해서 마커링을 표시를 해 놓을게요. 또 여기 지금 3코, 한 코에 짧은뜨기를 3코로 떠준 이 첫 번째 코부터 해서 지금 하나, 둘, 셋, 4코 떠줬고, 다음 코에
다섯 번째, 다음 코에 여섯 번째, 다음 코에 일곱 번째 코 떠주고 이제 마지막 V코가 보일 거예요. 여기에 짧은뜨기 같은 코에 세 코를 떠줍니다. 여기 남아있는 실은 그대로 뒤쪽에 숨겨가면서 떠줄게요. 둘, 셋, 짧은뜨기 세 코 마저 떠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마커링 표시해 놓은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코가 떠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쪽 길게 있는 이 면, 테두리 면을 쭉 또 따라서 아까 저희가 반대편 면에서 떠왔듯이 그대로 똑같이 단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 해서 쭉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면도 이제 들어가는 코의 위치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 짧은뜨기 3코 늘림 해줬죠. 3코 늘림 해준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고 또 여기서부터 마커링으로 카운트하기 쉽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다음 또 아래쪽 끝에 잡아서 짧은뜨기. 그 다음 또 여기 이쪽 테두리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단마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끝에 부분 요 공간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그 다음은 요 공간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쭉 이렇게 끝부분 잡아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코는 여기, 다음 코는 또 여기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다음 코는 이쪽, 다음 코는 여기. 자, 이렇게 이쪽 테두리 면도 마찬가지로 한 단에 짧은뜨기 한 코씩 해서 쭉 내려가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아래쪽에 V코 있죠? 이 V코 있는 쪽에 뜨기 전 요 단에 마지막 코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떠주시면 여기 마커링 새로 표시한 코부터 해서 29코가 떠질 거예요. 그래서 쭉 떠서 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쪽 테두리 부분도 다 떠왔고요. 여기 마지막에 마커링 표시해 놓은 이 코부터 해서 총 29코 짧은뜨기 떠 오셨으면 그대로 이제 바로 그 옆쪽에 보시면 여기 또 V코가 보이죠? 이 V코에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를 3코 넣어주고 3코 넣어준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 한 코씩 쭉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뜨시다 보면 저희가 맨 처음에 테두리 코를 떠준 이 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짧은뜨기 2코를 추가로 더 떠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대로 이제 여기 V코 바로 옆에 보이는 V코에 바늘 그대로 넣어서 짧은뜨기 3코를 떠줄 거예요. 한 코 떠주고 방향을 살짝 돌려가면서 둘, 셋 떠주고 이제 여기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코, 또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코.
다음 코에도 한 코, 다음 코에도 한 코 떠주시면, 여기 저희가 마지막에 짧은뜨기 3코 떠준 이 첫 번째 코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코, 7코 다 떠주셨으면 이제 다음 코 공간은 저희가 테두리 단 첫 코를 떠준 그 공간이거든요. 여기 첫 코가 떠져 있는 그 공간, 이 공간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2코를 마저 떠줍니다. 그러면 각각 모서리마다는 짧은뜨기가 3코씩 다 들어간 채로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대로 마커링, 첫 코에 있던 마커링 빼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방 바닥 테두리 단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테두리 단 떠주시면 아까 꼬여있던 편물이 쫙 펴졌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로 뜨셔도 되지만 한번 스팀 다리미로 조금 더 모양을 판판하게 잡아서 떠주시면 완성도가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첫 코에 빼뜨기 해준 채로 이제 가방 옆면을 떠줄 건데요. 자, 가방 옆면 1단 바로 진행할게요. 옆면 1단에서는 기둥코 사슬 2코로 먼저 진행을 해줄게요. 이 사슬코로 만든 기둥코는 코수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옆면 1단 무늬뜨기를 떠볼 건데, 저희는 이 첫 코에 그대로 바늘에 실 한 바퀴 감은 채로 들어갈 거고요. 한길긴뜨기 뜨듯이 바늘에 실 감아서 제가 이 반코만 잡아서 진행을 한다고 했죠. 위쪽 반가닥에만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나와주시고요. 실 걸어서 나오실 때 이거를 위로 쭉 이렇게 너무 올리지 마시고 3분의 2 정도만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바늘이 살짝 사선으로 유지되게끔 이 정도로만 빼내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 걸어서 그 상태로 다음 코에 들어갑니다. 다음 코에도 마찬가지로 위쪽 반가닥에만 걸어서 실 걸어서 나와주시고 그 상태로 바늘에 다시 실 걸어서 앞쪽에 있는 세 가닥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그대로 바늘에 다시 실 걸어서 남아있는 세 가닥을 한 번에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첫 코 무늬가 완성이 된 거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떠줬던 그 두 번째 코 자리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코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실 걸어서 또 빼주시고 다시 실 걸어서 다음 코 또 위치로 들어가서 실 걸어서 나와주시고 여기서 다시 실 걸어서 앞에 세 가닥 먼저 통과, 다시 실 걸어서 남은 세 가닥 통과. 자,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두 번째 무늬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좀 전에 만들어준 게 두 번째 무늬 머리코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첫 코 머리코예요. 여기 첫 코 머리에 그대로 마커링으로 표시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코 그대로 또 여기 떠져 있는 그 코부터 시작해서 실 걸어서 나와주시고 다시 실 걸어서 그대로 반가닥 걸어서 실 걸어 나와주시고 여기서 바늘에 실 걸어서 앞에 세 가닥 다시 실 걸어서 남아있는 세 가닥 이렇게 무늬를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늘에 실 감은 채로 그대로 지금 떠져 있는 이 코에 먼저 들어가서 실 걸어서 빼주시고 다시 실 걸어서 다음 코에 들어가서 실 걸어서 빼주시고 그대로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 감아서 앞쪽 세 가닥 먼저 통과 다시 실 감아서 남아있는 세 가닥 통과. 그러면 이렇게 가방 옆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대로 또 바늘에 실 감아서 다음 코 진행할게요. 여기 떠져 있는 이 코부터 시작해서 실 걸어서 나와주시고 다시 실 걸어서 다음 코에 넣어서 나와주시고 그대로 앞에 세 가닥 통과, 다시 실 걸어서 남은 세 가닥 통과.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여기 실 걸어서 나와주시고 다시 실 걸어서 다음 코에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무늬 만들어줬고요.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그대로 떠져 있는 이 코에 먼저 바늘 넣어서 실 걸어 나와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다음 코 위치로 들어가서 실 걸어 나와주시고. 자, 여기서 처음에 들어간 위치에서 바늘 넣어서 위로 실을 쭉 끌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코 위치에서도 또 실 걸어서 쭉 끌어주고 이 상태로 무늬를 만들면 자,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무늬랑 되게 높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높이 차이가 많이 나게 만들어지면서 실 소요량도 많아지고 공간 자체가 넓어지면서 모양이 더 안 예쁘게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처음 위치에서 바늘 실 걸어 나올 때 3분의 2 정도 높이로 이렇게 걸어서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늘 실 걸어서 다음 코 위치에서 걸어 나올 때도 그대로 실 걸어서 나오되, 여기서는 지금 걸려있는 저희가 첫 번째 코 위치에서 걸었던 코가 이미 3분의 2 높이 정도로 걸어줬기 때문에 쭉 당겨도 어차피 그 정도 위치에서 브레이크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이렇게 사선을 계속 유지해서 맞추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는 그대로 반대쪽으로 사선을 조금 더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이 두 번째 실 당겨오는 위치에서는 실을 조금 더 여유있게 빼주셔야 코가 좀 더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앞에 세 가닥, 다음 세 가닥,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첫 코 위치에 넣어서 실 빼주시고 다시 다음 코 위치에 걸어서 빼주시고 그대로 실 걸어서 앞에 세 가닥, 남은 세 가닥, 이렇게 해서 쭉 옆면 1단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 걸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요 코 위치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다시 실 걸어서 다음 코 걸어서 나오고 다시 실 걸어서 앞에 세 가닥, 다시 실 걸어서 남은 세 가닥,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또 이 코부터 이 반가닥만 지금 계속 뜨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실 걸어 나와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다음 코 위치에서 실 빼주실 때 조금 더 여유있게 빼서 실 걸어서 앞에 세 가닥, 실 걸어서 다음 세 가닥, 이렇게 해서 쭉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되는데, 마지막 코 부분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쭉 떠주시고 여기 마지막 코 떠주는 부분만 저랑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코 제외하고 총 77코만 쭉 완성해서 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저는 여기 마지막 코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늬가 끝이 나는데, 이렇게 뜨시면 이제 76코까지 떠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그럼 이제 2코가 남아 있는 거죠. 그대로 또 들어가서 무늬 만들어주고 이제 마지막 무늬는
바늘에 실 감아서 그대로 여기 마지막 코 공간에 한번 넣어서 빼주고, 그 다음 실 감아서 그대로 첫 코 자리 있죠? 이 첫 코 자리에 그대로 가져가서 실 걸어서 나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바늘 실 감아서 마지막 코 자리에 들어가서 실 걸어서 나와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첫 코 자리 위치에 들어가서 실 걸어서 나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태로 바늘에 실 걸어서 앞에 3가닥 먼저 빼주고 다시 실 걸어서 남은 3가닥. 자, 여기서 이렇게 저도 설명하면서 하느라 지금 살짝 코가 좀 늘어났는데요. 여기를 최대한 늘어나지 않게 떠주셔야 예쁩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넣어놓고 다시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 뒤쪽에 있는 코들을 좀 모아서 코들이 최대한 벌어지지 않게. 상태로 첫 코, 마커링 꽂혀져 있는 첫 코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완성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하면 옆면 일단 총 78코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는 앞으로 가방 옆면을 뜨면서 이렇게 홀수단에서는 이 무늬로 완성을 해줄 거고, 이제 저희는 2단 짝수단 들어가죠. 자, 짝수단을 떠주기 전에 저희는 지금 빼뜨기 한 상태에서 여기 다음 코 위치로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서 코의 위치를 옮겨줄 거예요. 지금 첫 코에 빼뜨기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음 코 머리에 잡아서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리고 이 코의 위치에서 그대로 2단 짝수단을 시작할 거예요. 짝수단에서는 한쪽 방향으로만 떠주는 하프 헤링본 스티치로 무늬를 떠줄 거예요. 그리고 하프 헤링본 스티치는 이랑뜨기로 해서 완성을 해줄 거고요. 이랑뜨기는 이 뒤쪽 반가닥을 걸어서 떠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 뒤쪽 반가닥과 함께 그 뒤로 보이는 실 가닥을 같이 이렇게 걸어서 떠줄 겁니다. 뒤쪽 반가닥과 그 뒤로 보이는 실 가닥을 이렇게 같이 걸어서 떠줄 거고, 원래 걸어줘야 되는 코 머리는 이렇게 앞쪽 V코죠. 근데 이 V코에서 뒤에 반가닥과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실가닥을 이렇게 걸어서 하프 헤링본 스티치로 떠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슬코, 기둥코를 여유 있게 떠준 상태에서 그대로 뒤쪽 반가닥과 그 뒤에 보이는 실가닥을 이렇게 같이 걸어서 실 걸어서 짧은뜨기를 떠주되, 걸어 나오는 실 가닥을 살짝 더 늘려서 짧은뜨기를 완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첫 코 마커링 떠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코부터는 전에 떠줬던 코 다리를 한번 걸고 난 다음 코 위치에 바늘을 넣어서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 실을 또 마찬가지로 쭉 늘려서 실 걸어서 짧은뜨기 뜨듯이 쭉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헤링본 스티치 쭉 완성을 해주는 거고요. 그대로 또 다음 코 떠주기 위해서 전 코 다리에 걸어주시고, 그대로 또 뒤쪽 반가닥과 그 뒤에 실가닥 같이 걸어서 실 걸어서 쭉 당겨주고 다시 실 걸어서 쭉 통과. 이렇게 지금 3코 만들어준 상태고요.
또 앞쪽 다리 먼저 걸어주시고 그 다음 코 위치에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쭉 당겨주시고 다시 실 걸어서 쭉 통과. 다음 코도 앞코 다리 걸어서 코 위치에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쭉 당겨서 다시 실 걸어서 쭉 통과. 이렇게 쭉 반복해서 헤링본 스티치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헤링본 스티치에서는 이렇게 실을 좀 펴서 떠주시는 게 예쁘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실을 펴가면서 떠주시면 좀 더 통통하고 예쁜 헤링본 스티치로 완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앞코 다리 걸어주시고 코 위치에 바늘 넣어서 쭉 통과. 계속 반복해서 떠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하프 헤링본 스티치 이랑뜨기로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여기 저희가 마지막 코 아랫단에서 빼뜨기로 한 코 옮겨줬잖아요. 그 빼뜨기 코까지 떠주셔야 마지막 코까지 다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링본 스티치 2단에서 총 78코 떠서 와주시면 됩니다. 쭉 떠서 마지막 코 부분만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저는 2단의 마지막 코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그대로 앞코 다리 먼저 걸어주고 뒤쪽에 반 코 걸어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뒤에 있는 실 가닥이 뒤쪽으로 조금 숨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 조금 더 깊숙이 바늘을 넣으면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헤링본 스티치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빼뜨기 해줄 때도 앞코 다리 먼저 걸어주시고 그대로 첫 코 자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짝수단도 완성이 된 거고요. 이렇게 1, 2단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좀 전에 1단 홀수단 떠줬을 때 1단에서는 이랑뜨기로 떠줬잖아요. 3단 홀수단부터는 이랑뜨기가 아닌 그냥 일반 이 V코 두 가닥을 다 걸어서 떠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사슬코 두 코로 기둥코 올려주시고요. 바늘에 실 걸어서 그대로 첫 코 자리 바늘 먼저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빼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그대로 다음 코로 들어가서 실 걸어서 빼주시고 다시 실 걸어서 앞에 세 가닥 먼저 통과 다시 실 걸어서 남은 세 가닥 통과 그리고 지금 떠준 이 코의 첫 코 마커링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또 여기 떠져 있는 코 바늘 넣어서 실 걸어 나와주시고 다시 실 감아서 다음 코로 들어가서 실 걸어 나와주시고 그대로 실 감아서 앞에 세 가닥 먼저 통과 다시 실 감아서 세 가닥 마저 통과 그리고 다시 실 감아서 좀 전에 떠줬던 코로 들어가서 실 걸어서 나와주시고 다시 실 걸어서 다음 코로 들어가서 실 걸어 나와주시고 그대로 실 걸어서 앞에 세 가닥 통과 다시 실 걸어서 남은 세 가닥 통과 자 이렇게 3단 홀수단도 마찬가지로 쭉 무늬뜨기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 평단으로 떠주고 있기 때문에
코수는 한 단마다 78코가 나와야 맞게 떠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여기 마지막 코 떠주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쭉 완성해 주시고 마지막 78번째 코만 저랑 같이 떠볼게요. 3단 홀수단도 쭉 완성해서 와주세요. 자, 이제 3단 마지막 코 같이 떠볼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좀 전에 떠줬던 그 코로 바늘 넣어서 실 걸어 나와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첫 코 위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뒤쪽에서 다시 실 걸어서 쭉 나와주시고 여기서 실을 너무 길게 빼기보다는 짧게 빼주셔야 코가 잘 나와요. 그대로 실 걸어서 앞쪽에 세 가닥 먼저 통과해주고 다시 실 걸어서 남은 세 가닥 통과. 그리고 이 상태로 첫 코 마커링 빼서 그대로 여기 코가 늘어나지 않게 첫 코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 해주시고 홀수단에서는 빼뜨기 해주시고 그대로 다음 코로 넘어가서 빼뜨기 한 번 더 해준다고 했죠. 이렇게 코의 위치 옮겨주시고요. 이 상태로 사슬코 살짝 여유있게 기둥코로 떠줍니다. 자, 여기 홀수단에서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주는 이유는 이 뒤쪽 지금 저희가 마지막 코와 빼뜨기를 떠주면서 마무리되는 요 코가 아무래도 티가 좀 나잖아요. 지금도 살짝 티가 나는데 그냥 빼뜨기를 한 번만 해줬을 때보다 이 뒤쪽 빼뜨기 라인들이 훨씬 깔끔하게 나타나요. 뒤쪽 빼뜨기 라인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옆면으로 이 빼뜨기 라인이 나오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빼뜨기를 홀수단에서만 2번씩 해주는 거예요. 4단 떠주기 위해서 그대로 첫 코 짝수단에서는 2랑뜨기 뒤에 반가닥과 그리고 그 뒤쪽 실가닥을 이렇게 같이 잡아서 뜨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같이 잡고 실 걸어서 짧은 뜨기를 여유 있게 떠줍니다. 그리고 첫 코 마커링 해주시고 그대로 하프 헤링본 스티치를 떠줄 건데 헤링본에서는 실을 좀 펴가면서 떠줘야 예쁘니까 살짝 펴가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실을 피면서 진행을 하실 분들은 라피아 실 두 볼을 각각 다른 위치, 다른 공간에 두셔야 그 두 가닥의 실이 엉키지 않아요. 이렇게 실을 피다 보면 뒤쪽이 조금 꼬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들이 점점 꼬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공간에 두고 실을 풀다 보면 그 두 가닥의 실이 꼬이면서 엉키거든요, 살짝. 그래서 서로 각각 다른 공간에 두고 실을 풀으셔야 편하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그대로 앞코 다리 먼저 걸어주시고 떠야 되는 코 위치 확인해서 실 걸어서 쭉 헤링본 스티치 계속 반복해서 진행해 줄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헤링본 스티치 쭉 반복해서 총 78코 완성해서 와주세요. 4단 77코까지 떠왔고요. 마지막 한 코 그대로 앞코의 다리에 바늘 먼저 넣고 전단에서
빼뜨기 해줬던 코죠. 여기 그대로 바늘 넣어서 쭉 헤링본 스티치 완성해 주시고, 빼뜨기도 다리 먼저 걸어준 상태로 첫 코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단까지 다 완성을 해줬고요. 지금 떠준 3단, 4단의 패턴을 쭉 반복해서 12단까지 쭉 떠주시면 됩니다. 12단까지 떠주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헤링본 스티치로 끝이 나겠죠. 그리고 스티치 보시면은 홀수단과 짝수단 세트로 해서 길이를 쟀을 때 한 세트당 저는 대략 2.5cm 정도가 나와요. 매 단마다. 여기도 2.5cm, 여기도 2.5cm. 홀수단과 짝수단 합쳐서 두 단마다 저는 대략 2.5cm의 높이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렇게 해서 12단까지 쭉 반복해서 와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사이즈를 키워서 뜨시는 분들은 바닥단에서 가로 길이도 달라지셨을 거고 바닥단 폭도 달라지셨을 텐데, 그러면서 전체적인 가방 바닥의 테두리 코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코수가 더 많아졌겠죠. 가방 바닥을 늘려서 뜨신 만큼 높이도 같이 비율에 맞춰서 올려주셔야 되잖아요. 높이도 더 늘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1단, 2단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다 보니까 만약에 높이가 이 두 단을 다 뜨기에는 너무 높아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홀수단 한 단까지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사이즈 업해서 떠본 그 샘플 사진을 보시면 맨 위 마지막 단이 이 헤링본, 하프 헤링본 단이 없이 홀수단으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가방의 전체적인 높이는 키우신 사이즈의 비율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금 이 사이즈에서는 총 12단까지 가방 옆면을 떠줬기 때문에 쭉 12단까지 반복해서 올게요. 자, 이렇게 저는 12단 마지막 한 코만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마지막 12단의 마지막 헤링본 스티치, 여기는 아랫단에서 빼뜨기를 떠줬던 코의 위치라서 이렇게 뒤쪽에 숨어있는 실가닥 같이 걸어서 쭉 스티치 완성해 주시고, 그대로 앞코 다리 걸어서 첫 코에 빼뜨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 (11단) (12단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준 모습이고요. 12단까지 다 떠준 상태에서 길이 높이를 대략 측정을 해보면 위쪽 머리코까지 쟀을 때 대략 16cm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뜨시다 보면 살짝 몸통이 조금 휘어있는 부분이나 눌려있는 부분, 이런 거는 나중에 다 뜨고 나서 스팀 다리미로 모양을 잡으셔도 되지만 중간에 이 안쪽 방향에 다리미를 살짝 넣어서 스팀 다리미로 살짝 눌러주시면 조금 모양이 더 예쁘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스팀 다리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가방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좀 더 도움이 되니까 스팀 다리미가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13단을 떠줄 건데 13단에서는 한 코에 하나씩 그냥 빼뜨기로 쭉 둘러주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해 준 상태죠. 이 상태로 지금 떠져 있는 이 빼뜨기 코에 마커링으로 표시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 상태로 앞에 머리코, V코 두 가닥만 잡아서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는 너무 힘이 들어가서 쫀쫀하게 떠지지 않도록 지금 떠져 있는 이 코의 사이즈와 최대한 비슷하게끔 떠서 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빼뜨기 한 코씩 쭉 둘러서 여기 마커링 되어 있는 전코까지 떠서 와주세요. 자, 이렇게 빼뜨기 한 코에 하나씩 마지막 코까지 다 떠 오셨으면 이제 여기서 실을 적당히 여유 있게 남기고 잘라주세요. 대략 20cm에서 3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이 상태로 실을 쭉 뽑아주시고 돗바늘에 끼워서 마지막 V코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마무리 해줄게요. 자, 여기 마지막에 떠준 이 빼뜨기 V코가 줄어들지 않게 여기서 이렇게 이 지금 남겨놓은 실을 이렇게 당겨버리면 이 V코가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줄어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대로 마커링 꽂혀있는 이 코의 앞에 있는 코 빼뜨기 머리 코에 이렇게 V코 잡아서 바늘을 끼워 주시고요. 그 상태로 마커링은 빼주세요. 그리고 실을 쭉 당겨서 마커링이 꽂아져 있었던 그 코 위로 이렇게 V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실을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그 상태로 이 마지막 코 가운데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넣어주시면 앞쪽에서 이렇게 V코 만들어지고 실은 뒤쪽에서 나오니까 여기 뒤쪽에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죠. 뒤쪽에서 가까이 있는 실 가닥 걸어서 고리 만들어서 매듭 지어주시고요. 이 상태로 코 사이사이에 숨겨서 실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다 해주셨으면 가방 바디는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가방 끈을 같이 떠볼 거예요. 가방 끈을 만들기 전에 여기 가방 바디 모양을 한번 스팀 다리미로 잡아주셔도 좋아요. 안쪽에서 이렇게 얇은 스팀 다리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가방 안쪽 공간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한번 펴주시면 양쪽으로 펴주시면 모양이 훨씬 예쁘게 잡히고 만약에 조금 다리미가 크신 분들은 그냥 이 가방 안쪽에 수건을 이 공간이 꽉 차도록 수건을 2개 정도 접어서 넣어서 채워주신 다음에 바깥쪽에서 한번 스팀을 싸주시면 모양이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팀 다리미가 없으신 분들은 안쪽에 수건을 모양이 꽉 차게 넣으신 다음에 바깥면에서 드라이기 열 같은 걸로 이렇게 세워주셔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모양 잡아주시면 되고 저는 여기 스팀 다리미로 한번 이렇게 눌린 부분을 펴서 올게요. 자, 이렇게 저는 스팀 다리미로 모양을 조금 정리해 왔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방 끈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가방 끈 만들기 전에 마커링으로 가방 끈 달아줄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가방을 이렇게 평평하게 둔 상태로 양쪽 옆면 위치를 옆면 끝부분을 마커링으로 각각 표시를 해주세요. 각각 양쪽에 마커링을 다 달아주셨으면 이제 가방 끈을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만들어 볼 가방 끈을 제가 굵기별로 3가지 사이즈를 안내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3가지 사이즈별로 저희는 가방 끈을 새우뜨기로 뜰 건데
왼쪽에 가장 두께가 얇아 보이는 게 일반 새우뜨기 끈이고, 이 가운데에 있는 게 3코 새우뜨기, 그리고 오른쪽에 제일 두께가 도톰해 보이는 이 끈이 4코 새우뜨기라고 해서 이제 이 제일 도톰한 4코 새우뜨기를 원작 가방 샘플에서 사용을 한 끈 두께고요. 그래서 실 남은 양에 따라서 조절하실 수 있도록 제가 3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 4코 새우뜨기가 제일 원통형 모양처럼 완성이 되면서 두께감도 제일 도톰하죠. 그리고 중간 3코 새우뜨기는 보시면 입체적인 삼각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는 끈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셔도 충분히 두께감 있게 예쁘게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 새우뜨기, 앞쪽에서는 조금 넓어 보이고 옆면으로 보면은 얇게 만들어지는 끈이죠. 그리고 이 일반 새우뜨기는 가방 끈을 만들 때 실 소유량이 가장 적고 탄탄하게 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끈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실 소유량을 알려드리면, 제 끈 길이 기준으로 저는 가방 끈을 한쪽 길이당 60cm 정도로 해서 만들어 줬거든요. 그 60cm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4코 새우뜨기인 원작 두께로 만드시면 가방 한쪽당 20g 정도 실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두 쪽을 다 만드시면 대략 40g 정도 실이 소요되겠죠. 그리고 이 중간 두께로 만들게 되시면 한쪽당 대략 15g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양쪽 다 하면 대략 30g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이 일반 새우뜨기로 하면 대략 양쪽 다 했을 때 20g 내외 정도로 소요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남은 실의 양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방 끈의 두께를 조절을 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작 샘플에서 사용한 이 제일 도톰한 4코 새우뜨기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마커링 4개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실 아래쪽으로는 나중에 가방 몸체와 연결할 여유실 30에서 40cm 정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매듭을 한번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매듭 만들어 주셨으면 이 상태로 사슬코를 3코를 떠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사슬코 3개 떠주셨으면 이 사슬코 각각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 반가닥과 그 뒤쪽 코산 해당하는 이 두 가닥을 같이 걸어서 마커링으로 이렇게 표시를 코마다 해주세요. 이 사슬코 3코에 각각 오른쪽 반가닥과 뒤쪽 코산에 해당하는 실가닥을 같이 걸어서 이렇게 3코를 각각 표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사슬 시작 부분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원형으로 말듯이 가져오셔서 그대로 맨 처음에 떠줬던 사슬코, 이 나머지 마커링으로 표시하지 않은 이 나머지 반가닥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 떠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한 코 떠주셨으면 그대로 살짝 뒤집어 보면 보이는 이 두 가닥에 이렇게 마커링으로 마지막 4번째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원형으로 살짝 요거를 감싸면서 지금 떠준 짧은뜨기 코에 가장 가까이 있는 마커링 이 위치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마커링은 이제 빼주시고 그대로 코에 짧은뜨기 한 코 떠주시고, 이 상태에서 또 살짝 뒤집어서 보이는 이 두 가닥 실에 좀 전에 빼준 마커링을 이렇게 같이 두 가닥을 한 번에 걸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또 이제 좀 전에 떠준 짧은뜨기 코에 가장 가까이 있는 마커링이 꽂혀있는 이 공간에 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마커링은 빼주시고 짧은뜨기 한 코를 또 떠줍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떠준 뒤쪽으로 보시면 또 이렇게 두 가닥의 실이 보이죠? 여기를 좀 전에 빼준 마커링으로 다시 걸어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슬코에서 표시해줬던 마지막 마커링이죠. 이 마지막 마커링 공간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마커링은 빼주시고, 이 마지막 사슬코 공간에도 짧은뜨기 해준 다음에 또 뒤집으면 보이는 실 두 가닥에 좀 전에 빼준 마커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마커링을 보면 이제 이렇게 아까 처음에 네 번째 마지막 마커링 표시해줬던 그 코가 보이죠? 이 마커링 꽂혀있는 그 실 가닥 두 가닥에 그대로 걸어서 같이 걸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원형으로 이 편물을 굴려가면서 이렇게 두 가닥이 표시되어 있는 이 실을 같이 걸어서 짧은뜨기를 계속 떠주면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 또 가까이 있는 마커링 빼주시면 이제 두 가닥 또 남아있죠. 만약에 이 두 가닥 저는 여기 마지막 남아있는 마커링까지만 뜨고 그 이후로는 마커링 표시 없이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좀 헷갈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짧은뜨기를 뜨고 뒤쪽에 계속 이렇게 두 가닥을 같이 걸어서 계속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뜨시면서 보면은 이 두 가닥이 명확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쉬울 거기 때문에 한두 바퀴 정도 표시해서 보다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전에 빼준 코에도 짧은뜨기 해주고, 그 다음 또 마커링 있는 코에도 두 가닥 걸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마지막 여기도 두 가닥 걸어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마커링이 안 보이죠? 그 다음 이렇게 바로 돌리면 보이는 이 실 두 가닥 여기에 바늘을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바로 이 실 가닥 나오고 있는 옆쪽에 이렇게 두 가닥 보이는 실 가닥에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또 이쪽 실 나오고 있는 바로 옆면에 또 위치해 있는 실 두 가닥 같이 걸어서 짧은뜨기. 바로 이제 실 계속 나오고 있는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가닥 실이 계속 보일 거예요. 짧은뜨기로 이어서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또 나오고 있는 실 가닥 바로 옆에 두 가닥 잡아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쭉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 원통형으로 통통한 새우뜨기가 완성되어 가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쭉 떠주시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는
60cm 정도로 가방끈 길이를 다 떠왔고요. 이렇게 원하는 길이까지 다 떠주셨으면 그대로 이젠 짧은뜨기가 아니라 그 다음 실 2가닥 위치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주되 짧은뜨기가 아닌 그대로 실을 통과해서 나오는 빼뜨기로 2번 정도 통과를 해주면 돼요. 한 번 좀 전에 해줬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실 2가닥 걸어서 그대로 한 번 더 빼뜨기 해서 실을 다 통과시켜 주시면 되고, 여기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30에서 40cm 정도 남기고 실을 잘라 주신 다음에 쭉 뽑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쭉 당겨 주시면 여기 마지막 고리가 조여지면서 매듭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방끈은 양쪽에 달아야 되니까 총 2개 완성해서 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이 좀 적게 남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중간 두께의 가방끈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실을 아래쪽으로 여유실 30에서 40cm 정도 남기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매듭 만들어 주시고요. 이 3코 새우뜨기도 마찬가지로 사슬코를 하나, 둘, 3코를 떠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오른쪽 사슬코의 오른쪽 반가닥과 뒤에 코산을 같이 걸어서 이렇게 마커링으로 사슬코마다 각각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이 첫 번째 사슬코 반가닥에 짧은뜨기를 떠주지 않고 바로 여기 맨 아래에 마커링이 걸려있는 이 위치에 짧은뜨기를 바로 떠줄 거예요. 이렇게 바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 떠줍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떠준 코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실 2가닥이 나와 있죠? 이 2가닥에 좀 전에 빼준 마커링을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어서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 가까이 있는 또 마커링, 다음 마커링이 있는 이 위치에 바늘을 넣어서 마커링은 빼주시고 그대로 이 위치에 짧은뜨기를 또 한 코 떠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보이는 실 2가닥에 좀 전에 뺀 마커링을 걸어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마커링, 3번째 마커링이죠. 이 3번째 마커링 걸려있는 위치에도 마찬가지로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뒤쪽으로 보이는 또 실 2가닥에 좀 전에 빼준 마커링을 또 걸어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바로 또 가까이 있는 마커링이 아까 짧은뜨기 첫 코를 떠주고 표시해 놓은 그 마커링이죠. 이 위치에 마커링을 빼서 2가닥을 한 번에 잡아서 짧은뜨기를 한 코 또 떠줍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 지금 뜨고 있는 실 가닥에 가까이 바로 아래쪽으로 보이는 이 실 2가닥에 계속 떠줄 건데, 이 위치가 헷갈릴 것 같으신 분들은 지금도 짧은뜨기를 떠줬잖아요. 이 짧은뜨기 뒤쪽으로 보이는 실 2가닥에 계속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서 뜨시면 돼요. 네, 이게 이제 금방 바로 익숙해지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다음 마커링 코 위치에 2가닥 걸어서 짧은뜨기 한 코,
그리고 그 다음 코 마커링 빼서 짧은뜨기 한 코. 그 다음 여기 실 나오고 있는 바로 아래쪽으로 또 실 두 가닥 보이죠? 이렇게 위치에 있는 실 가닥 그대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또 실 이렇게 내려보면 또 아래쪽으로 실 두 가닥 이렇게 보이죠? 두 가닥 한 번에 넣어서 짧은뜨기. 또 실을 일자로 이렇게 내려보면 바로 아래쪽으로 보이는 이렇게 실 두 가닥에 넣어서 짧은뜨기. 자, 계속 이렇게 쭉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계속 편물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시켜 가면서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완성을 해 주시면 되고, 다 이렇게 뜨시다가 이제 원하는 길이까지 다 뜨셨으면 그대로 다음 또 떠줘야 되는 실 걸어서 그대로 짧은뜨기가 아니라 빼뜨기로 쭉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 또 떠줘야 되는 위치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뜨기로 한 번 더, 빼뜨기로 두 번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가방에 연결할 여유실 30에서 40cm 남기고 잘라주시면 되고요. 저는 샘플 알려드리는 거니까 짧게 떠서 이렇게 해서 쭉 여유실 남기고 잘라주셨으면 실을 쭉 뽑아서 쭉 당겨주시면 끝쪽에 매듭이 져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것보다도 실이 너무 적게 남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새우뜨기 방법으로 뜨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반 새우뜨기 마찬가지로 아래쪽 여유실 남기고 매듭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유실은 30에서 40cm 정도로 충분히 남겨주셔야 돼요. 가방끈에 연결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남겨주셨으면 그대로 여기는 사슬코 2개만 떠주세요. 사슬코 2개 다 떠주셨으면 그대로 여기 아래쪽 사슬코에 이 반가닥만 잡아서 짧은뜨기 한 코를 떠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물을 돌리면 여기 실 한 가닥이 보이죠? 이렇게 지금 짧은뜨기 뜨고 살짝 돌리면 실 한 가닥이 이렇게 가로로 있을 거예요. 이 한 가닥만 잡아서 짧은뜨기를 또 떠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또 바깥쪽으로 살짝 편물을 돌리면 이제부터는 실이 두 가닥씩 보일 거예요. 이 두 가닥씩 한 번에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 또 바깥쪽으로 돌리면 또 실 두 가닥 보이죠? 이 두 가닥 한 번에 걸어서 짧은뜨기, 또 바깥쪽으로 편물 돌리면 보이는 실 두 가닥에 걸어서 짧은뜨기, 쭉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방법 다 가방끈이 늘어짐 없이 짱짱하고 튼튼하게 떠지거든요. 대신 이제 두께감만 조금씩 다른 거고, 이렇게 해서 남은 실에 맞춰서 끈을 조절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길이까지 다 떠주셨으면 그대로 또 편물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보이는 두 가닥에 그대로 또 통과시켜 주시고,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가 아니라 쭉
통과시켜주는 빼뜨기로 실을 쭉 가지고 나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끝부분도 여유실 30에서 40cm 남기고 잘라주시고 그 상태로 실을 쭉 뽑아서 당겨서 매듭 지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원작 가방끈 두께인 네코 새우뜨기로 뜬 도톰한 가방끈으로 다 완성을 해왔고요. 이제 가방에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위치에 가방끈을 연결해주면 되는데 저는 마커링 표시해놓은 코 기준으로 마커링 표시 코는 제외하고 11번째 코에 마커링으로 또 표시를 해줄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코에 마커링 표시. 그리고 이쪽 반대쪽 방향에서도 마커링 코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코. 이렇게 마커링으로 표시. 그리고 뒷면도 동일하게 마커링으로 표시해서 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커링으로 앞뒷면 다 위치를 표시를 해놨고요. 이 마커링으로 표시해 놓은 위치는 어느 정도 가이드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이 마지막 단을 빼뜨기 뜨기 전에 마지막 단이 헤링본 스티치로 떠준 단이잖아요. 그러면서 위쪽에는 빼뜨기로 한번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 빼뜨기 코에 표시해 놓은 마커링 기준으로 그 해당하는 아래쪽 코 공간에 이렇게 감침질로 가방끈을 연결해 주시다 보면은 이 코 보시면 빼뜨기 코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구멍이 있죠. 그래서 이 코 기준으로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서 가방끈이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도 살짝 이 두 코 다 왼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살짝 치우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코 그대로 연결하시게 되면 제대로 연결되실 수도 있지만 살짝 치우쳐서 연결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 해당하는 마커링으로 표시한 이 코 위치에서는 그대로 빼뜨기 코 표시해 놓은 위치 아래에 있는 이 구멍에 그대로 연결을 해줬고, 그리고 오른쪽에 표시해 놓은 이 코는 바로 아래쪽 해당하는 이 구멍이 아니라 그 한 칸 오른쪽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니까 저는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양쪽 공간이. 그래서 요거는 한번 각각 장력에 따라서 좀 위치가 다르게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쪽 먼저 연결해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양쪽 공간 한번 남은 공간을 체크해 보신 다음에 나머지 공간도 연결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가방끈 한쪽을 가지고 오셔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달아주시면 되는데, 남겨놓은 여유실에 돗바늘 먼저 끼워 주시고요. 자, 이렇게 돗바늘로 끼워 주셨으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가방끈 먼저 연결을 해줄 건데, 저는 이렇게 빼뜨기 코 표시해 놓은 그 한 칸 오른쪽에 해당하는 위치에 연결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구멍 공간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여기 공간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실을 빼서 연결을 해주시고, 이 상태로 이 새우뜨기 실 가닥, 이 새우뜨기 편물을 이렇게 보시면 사이사이 구멍이 있어요. 요거를 살짝씩
뒤집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보내주셨으면 다시 같은 구멍으로 가방 쪽에서 나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4번에서 5번 왕복해서 연결을 해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짱짱하게 연결해 주시고, 한쪽 2번 정도 통과시켜 주셨으면 저는 여기 다른 쪽 구멍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셨으면 뒤쪽에서 한번 연결해 주면서 생긴 실 가닥들 있잖아요. 이렇게 쭉쭉 생긴 가닥들을 한번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면 한번 짱짱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이 실을 한번 통과시켜 준 상태로 저는 여기서 마감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살짝 고정만 해둔 상태로 실을 그냥 쭉 뽑아서 놔두고요. 다음 나머지 반대편도 연결을 해줄 거예요. 똑같이 연결을 해주고 위치를 제대로 잡아줬는지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한 번에 마지막에 앞뒷면 가방끈 다 연결해준 다음 마지막에 이 실을 다 정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고정만 살짝 해놓으면 위치가 마음에 안 들거나 했을 때 다시 요거 실을 빼서 다시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해 놓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다시 여기 나머지 반대쪽 끈도 걸어서 이쪽은 마커링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구멍에 그대로 뒤에서 앞으로 연결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새우뚜기에 보이는 이 구멍들을 통과시켜주면서 감침질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셨으면 이쪽도 뒤쪽에서 한번 여기 연결하면서 생긴 실 가닥들을 걸어서 한번 고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한번 고정해 주시고,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셨으면 이제 반대편도 똑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여기 오른쪽 마커링 위치도 바로 아래 공간이 아닌 오른쪽으로 한 칸 옆으로 이동한 이쪽 공간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주고요. 앞뒤로 마찬가지로 감침질 하면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셨으면 뒤쪽에서 한번 또 실 고정해 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연결해 줄게요. 또 위치 잡아서 앞뒤로 감침질 하면서 연결해 줄게요. 또 연결해 주셨으면 한번 고정해 주시고,
이렇게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앞뒤 가방끈 위치 같이 봐주시고 양옆에 남은 폭도 같이 확인해 주면서 가방끈 길이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연결하면서 또 길이감이 좀 틀어졌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눌러봤을 때 위치 앞뒤 동일하게 연결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맞게 연결이 된 것 같아서 그대로 실을 정리해 줄게요. 그대로 이렇게 고정해 놨던 상태에서 다시 돗바늘 끼워주고 가까이 있는 실 가닥 걸어서 고정해 주시고요. 고리 만들어서 매듭 지어주고 그대로 코 사이사이에 실을 통과시켜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숨겨주셨으면 남은 실은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가방끈 부분도 다 실을 정리해서 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방끈 다 정리해 주셨으면 펜던트 라벨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은 실 대략 50cm 정도 한 줄로만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돗바늘 같이 준비해 주시는데 돗바늘은 작은 사이즈로 준비를 해 주셔야 요거 펜던트 라벨 같이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작은 사이즈 돗바늘로 준비해 주시고 자, 그대로 저는 헤링본 스티치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줄 거예요. 가방 빼뜨기 라인이 뒤쪽으로 가게끔 뒷면으로 가게끔 앞면은 위치 잘 잡아 주시고요. 이 상태로 뒤쪽에서 통과시켜서 감침질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정리할 정도로 여유실 남기고 계속 앞뒤로 2번 정도 저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반대쪽 연결해주기 위해서 이 뒤쪽에서 바늘을 옮겨줄 거예요. 코 사이사이에 통과시켜 가면서 바늘 위치를 다음 감침질 해줄 반대편 위치로 이렇게 옮겨주시고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똑같이 감침질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셨으면 뒤에서 다시 처음에 있던 그 자리로 이렇게 바늘을 되돌려 주시고 그래서 실을 서로 가까이 이렇게 위치시켜 준 다음 이 상태에서 저는 매듭 지어서 마무리 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실은 돗바늘로 정리해서 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라벨까지 다 달아준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썬 이브 토트백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